전자책에 아이디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독서 노트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더 그런가 봐요. 좀 신기하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독서 노트 컷이 unstable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트북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최대한 차분하게 감각 가지지 않고 오늘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게 관계에 관한 것인데 관계에 관한 것을 지금 읽으면 제가 좀 평정심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하영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생각은 최대한 접어두고 오늘 내일 해서 이하영님의 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부분부터 여기 딱 오늘 진짜 저에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풀린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즐겁게 해볼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십시오.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가 봐요. 즐기려고 해야 됐다. 쉽고 즐겁게.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었다는 것을요. 맞아요. 이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미완벽,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은 없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은 없다.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히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다. 완전. 맞아요.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다. 그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
맞아요.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 나쁜 거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목이 습관은 한번 죄송해요.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맞아요. 독서는 종이에 박힌 그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가 안에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 메타 워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타드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떼어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의는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지식의 유의,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 맞아요.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워질 때, 풍요로 채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와, 내가 쓴 글마다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그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그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된 나의 생각이 무의식에 저장된다.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책을 읽어야 하는데 습관이 된 그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그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그 느낌과 하나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맞아요. 나 지금 약간 그렇거든요. 아, 내가 부정적인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고 경험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의 운동이다.
내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습니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마음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를 어떻게 가지느냐. 명쾌한 그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떠오르는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호천사가 나를 위해 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진정한 나, 참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간직하지 이제 눈을 떠봐야 합니다. 목이 또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목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그걸 빼고 그냥 책 읽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진 나에게 벗어나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는 그 세상에 내 삶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6,200여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집니다. 자,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6,200여 가지의 5만 가지 생각한다는데 6,200여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집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는 어떤 그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그 인연이 펼쳐져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간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그 알을 지닌 채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꼭 되어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오늘의 미래로 이어지는 그 과정임을 알면 즐겁게 그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미래도 즐겁지만 오늘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그 미래가 펼쳐질 뿐입니다. 그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세상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봅시다. 세상을 만드는 그 삶의 시선, 나의 무의식과의 만남이 바로 명상입니다. 당신의 시선, 나의 수호천사를 자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풍요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를 만나십시오. 오늘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일상이 주는 그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주는 그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나의 일상이 주는 그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변화는 새롭고 낯섭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을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어제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것을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그 습관의 편안함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되는 관성이 나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행동은 어느새 내 생활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 합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다름으로 이끕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삶이 된다. 이 좋은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과 감정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삶이 된다.
나의 하영아, 나의 아이린,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그 참 나와의 만남은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어떠합니까? 생각나는 그 아침 습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허둥지둥 보내는 그 아침 습관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아침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나만의 리추얼이 되고 하루를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아이린 하고 나를 깨우며 아이는 이라는 그 미소로 오늘을 시작해봅시다. 모닝 리추얼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무료한 일상 속 나도 모르는 그 미소가 입가에 맺힐 것입니다. 그 미소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 변화가 즐거워지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울 사람처럼 말하는 게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그 세상은 정갈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사투리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높낮이를 고조를 줄어들 뿐 부산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사투리는 못 고쳤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이고 하나는 전달력이었습니다. 내가 스피치를 하고 있으면 늘 중간중간에 선생님 웃으시면서 라고 하시며 본인의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긴장했던 나의 스피치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그 이야기에 부드러운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미소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력이었습니다. 선생님, 5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단문으로 간단히 전달해보세요. 그래야 유치원생이 웃음이었겠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운 의학 용어와 영어 논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께 보고하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야기할 때 교수님에게 보고하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과한 형용사와 부사를 써서 최대한 말을 화려하게 변신시켰고 이런저런 문장을 덧붙여 빈약한 주제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방식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선생님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보세요. 아이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연인에게는 미소 지으며 얘기하셔야죠.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일 때 웃음을 짓고 슬픈 감정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미소는 좋은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 느낌은 나의 미소를 통해 남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말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며 전달하십시오. 선생님 웃으시면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먼저 자신의 그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늘 그 미소와 함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그 말의 본질은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내일 그 미소와 함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이 정돈될 때 정리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리되면 전달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 정리가 전달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의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 공간인 대뇌 피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 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는 날아가지만 지식은 쌓여갑니다. 나도 모르는 그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습관은 지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그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냅니다.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정리된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그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낸다.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정리된 그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그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그 일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취득한 것입니다. 나의 그 지식 그리고 정보는 취득한 것이다. 그 취득한 것들이 몸으로 체득될 때 무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경험하는 나의 지식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된다. 달변가는 말을 유창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변가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나의 키워드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간결해서 듣기가 편합니다. 정리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일상을 규범생활하는 습관을 유혹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습관을 키워드화하여 자신을 관찰하며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모적 삶이 아닌 축적하는 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쌓고 경험하고 정리해야 한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읽는 책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로 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매일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구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삶의 3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공간. 삶의 에너지는 해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토나오는 인간들과 보내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상관을 리셋하십시오.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는 그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는가?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관계의 시작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의 시작이고 커피 한 잔의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과의 시작이고 커피 한 잔의 돈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과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만드는 그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한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공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꾸미고 폰이 부서지지 않게 액정을 보호하며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사우나를 갈 때도 폰을 챙깁니다. 그 폰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고 긍정하십시오. 돈을 아끼고 돈에 애정을 듬뿍 담으십시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사랑할 때 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돈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하며 그 인연관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돈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고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변경의 시작입니다. 부의 차선으로 부의 초월 차선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사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36 이렇게 오늘 독서 노트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어요, 마이리님.